예, 어제 뭐 협상을 했는데요. 국힘 쪽에서 증인이 이제 너무 민주당 쪽에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권 대통령의 내란이 폭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는 헌정상의 전례 없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증인을 소환하여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증인 명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하고 국회로 와달라고 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왜입니다.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는지 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증인 숫자가 많은 게 정상이 아니고 이런 걸 정쟁화하려는 것이 진짜 정쟁입니다. 어떻게 비상계엄의 피해자 당사자를 내란 혐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박려고 저는 작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당혹스러운 거는요, 오동훈 공수처장, 김정중 서울중앙지검장원장, 남천규 부장판사, 천대 법원 행정장은 또 왜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계엄 선포하면 뭐 법률 자문이라도 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헌법재판관 정계선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회의장 증인 신청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해서 권력을 나누기로 했다는 거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를 국민이 가지고 있기라도 합니까? 이런 증인 알겠습니다. 네. 자료 겁니까? 네, 자료가 예.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국방부 보안폰 지급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서 대대적으로 지급한 모양인데요. 국방부의 비화폰, 보안폰 이른바 지급 현황, 국방부 및 각군 포함해서 지급 기준, 지급 현황을 적시해서 자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12.3 내란 준비 과정에서는 군 골프장도 중요한 장소로 활용이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강호필, 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문상원, 노상원, 김용군 등 10명에 대한 군 골프장 이용 내역을 오전 질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대통령 휴양지 저도를 방문한 민간인 출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부터 24년 11월까지 특히 김건희와 동행한 민간인들이 군사보호구역인 저도에 어떻게 출입 조치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이른바 계엄 문건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제보에 의해서 입수를 했고 또 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를 덮을 수 없도록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노상원과 김용군이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수방사 33 군사경찰경호대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노상원과 김용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출입한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한병도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원 간사님께서 증인 간에 상당히 좀 이견차가 있어 보이는데 수시로 오전 회의 중에 좀 협상을 계속 좀 진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선원 의원, 예.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우리 군이 내란의 도구로 때로는 주체로 앞장서고 이용되고 그래서
명예로운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계셔야 된다는 현 상황 자체가 매우 비통스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국정조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3일, 4일 위주로 보고하면서 제대로 된 기관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조사본부 같은 경우 12월 29일 임무 종료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종료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참에서 적 동태 이상무 전방태세 특이동향 없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모두 북한의 긴급 도발 내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9일부터 이미 내려왔었고 특전사는 12월 1일부터 북한 이상 사태 대비 또는 서울 북한 테러군 진입 등으로 인해서 출동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예하에 내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의 기관 보고가 오히려 12월 3일과 4일에 뼈대만 맞춰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입 맞추기 말 맞추기 한 것은 아닌지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 보고의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한 부분이 많이 계시고 또 이 행간에 없는 내용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기간 보고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점이 있고 또 취사 선별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질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기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간 보고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의 예하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 세계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 특검 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금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데 보십시오. 이것 6줄 띡 해놨잖아요. 왜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왜 여기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지역계엄사령부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간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과간이에요, 과간.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 예를 들어 수방사 같은 데는 수방사 예하에 52사단, 56사단도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일체 언급이 없어요. 특전사령부도 마찬가지예요. 각 여단별로 뭘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 다 빠졌습니다. 이거 오후에 다시 보고받아야 합니다. 전에 얘기한 거 양당 간사끼리 그 협조해서 오후에 보고받을 수 있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국방차관님. 예. 지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하느냐입니다.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 예하에 우리가 그 부대가 33 군사경찰단하고 55 경비단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경호처에서 군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그 장병들이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사실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가 된다면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는 범법자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거기 있는 병력들이 부여된 임무에 해서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에 우리 군병력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호처는 투입을 안 했다 하고 또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은 수사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군사보좌관 장군이 나가 있는데 그 실태 파악 못했어요? 예, 저희는 뭐 투입되지 않았다고 제가 군사보좌관으로부터는 확인을 했는데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 군사경찰단과 55 경비단은 경호처의 배속입니까? 작전 통제입니까? 배속입니다. 그러면은 배속 전 본인은 당분간 배속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속 해제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숙에 윤석열 체포되면은 경호요원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당장이라도 배속 해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병력은 본연의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작전본부장입니다. 계엄 당일 22시 40분에 작전명령 24-3호가 예하부대 내려갔죠. 일단 먼저 구두 지시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문서가 나갔습니다. 구두 지시는 몇 시에 내려갔어요? 22, 40분에 구두 지시했습니다. 문서는 몇 시에 내려갔습니까? 문서는 그 이후에 문서가 작성된 다음에 아까 기간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시행해야 될 위기조치 부호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비상계엄에 따라서 조치부호대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그 있었겠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계엄사령부로 작전 통제를 준 겁니까? 배속을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계엄사하고 합참하고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평상시 작전 수방사하고 특전사를 합참해서 통제하잖아요. 네, 작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겼어요? 계엄군으로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과 합참해서 작전 지휘하는 그 그룹은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두 개 사령부를 합참이 통제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 것은 그 당시에는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 장관이 합참 의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은 장성급으로 임명을 하고 그것이 합참과의 관계는 법에 지정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법에 지정됐지 않은데 합참이 통제하는 부대를 넘겼는데 이것은 명령서에 의해서 넘기는 거죠. 그 자료 좀 요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작전본부장은 허위를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예,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12월 3일 날 국회 진입작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받았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둘러 얻고 나오게 해. 이것이 공소장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드리기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2월 4일 날 그 박한수 사령관님 네,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 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진석, 김용년, 신원식, 인성한, 최병옥 참가했죠.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전 장관이 그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제2 비상계엄, 제2, 비상계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됐었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수방사 작전 과장 나와주세요. 수방사 참모 누구 있어요? 잠깐 시간 멈추고요. 작전과장 안 나왔어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02시경에 12월 4일 날 계엄사령관이 52, 56사단 추가 증원 요원 현재 파견 나간 인원 파악하라는 지시 받았죠.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합참이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 역할을 초기에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참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6시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합참으로 보고했죠. 수방사연합.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들 지난 12월 10일 국방위를 아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령관님들이 했던 말씀들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이미 적시된 내용을 여기서 발언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중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강력히 대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장군답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곽정문 전 사령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태도가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측으로 전혀 안 보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예, 우선 PPT 자료화면 좀 봐주시죠. 김종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니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상황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곽정문 증인 이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있었던 것도 맞네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계속하여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용현은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부대 2, 3만 명 동원은 여기 앉아 있는 지작사령관 강호필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지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 아니, 제가 묻는 거는 2, 3만 명, 수도권 인근에 2, 3만 명이 움직이려면 지상작전관 사령관에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작사 예하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지작사령관의 그 권한인 부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예. 다음 자료 화면이요. 김용현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이 불법 계엄이 실패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콕 찍어서 지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맞음에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뭐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이런 있습니다. 공소장 나온 사실 관련해서 특수본이라든가 수사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다음 자료화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일단 계속 설명-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이게 조현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사령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수도권 인근 부대들의 서울 진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이렇게 34단을 비롯해서 기계와 여단 등등이 진입하여 점령하라는 그런 계획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해외로 도피하다가 2023년 3월 29일 갑자기 귀국해서 체포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28일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2월 21일 이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2023년부터 계엄을 위한 이 12.3 계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2023년 5월달 구속되어 있는 조현천에게 연금 2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 연금 받으려고 신청한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조현천 계엄 문건에는 발포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홍필 증인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네.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위치한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네. 2017년 조현천 계엄 문건 때 34단입니다. 네. 그때도 출동하라고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 28여단이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단 실무자들에게서 평소 훈련 상황은 달리 전차를 예열하여 출동한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사단은 강호필 증인이 보병사단이고 구사단에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예하 부대에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양구군청 출동한 계엄군,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입니다. 양구는 21사고 고성은 22사입니다. 이 두 곳에 계엄군이 7명이 출동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출동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지작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작전본부장이 그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 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 경계태세 진돗개 둘 발령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 고성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3군단 현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요. 자, 이 총기까지 휴대하고 다음 자료 화면. 이 사실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수선 침투했을 때 다 이 경로로 해서 다 월북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22사가 왜 그 군성에 들어가서 CCTV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의원님, 저 부대들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화천, 인제, 철원 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고 지작사 반환일 때 왜 양구랑 고성만 출동을 한 것입니까? 그 부대들이 다른 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에 그래서 시민들의 그 CCTV를 장악하려 했던 CCTV를 장악이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군경 합동 상황실을 운용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나가서 네.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강호필 사령관. 네. 조금 전에 모두에 좀 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6월 안가, 그다음에 병력동원 사전 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가해서 임무 완수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네.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 달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그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그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이 되고 하면서 불교계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자기 당신의 검사 시절에 일하던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거의 거의 전체의 한 80-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뭐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 제 군생활에서 저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를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주었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작사 이하에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2월 3일 날 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부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계획돼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에 접촉 지역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위기 조치 체계 가동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네. 갑자기 합참에서 통제해가지고 자. 화상회의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VTC만 연결해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령관께서 지구작전 사령관을 하지는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되면은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네, 지작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군단도 그렇고 상황실 알겠습니다. 구성요원들이 박 4명에서 8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 사령관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상황이 종료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